여러분 반갑습니다. 썬티 합격 프로젝트의 황선호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제모함수와 배열 수식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 2급과 3급의 시험에 응시하시는 분들은 이번 단어는 시험의 출제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1급에만 시험에 응시하시는 분들만 이번 시간에 수업을 같이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제모함수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제모함수라는 것 자체는 우리가 금전과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자라든지 현재의 돈의 가치가 미래의 돈의 가치가 얼마나 될 건지 그러한 내용들을 계산하는 부분이고 실제로 계산 결과를 묻는 문제가 아니라 계산식을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계산 결과를 묻기에는 계산하는 결과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번 문제를 풀다가 시간 다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를 묻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이 단원에서는 결과가 아닌 계산식을 묻는 문제다 많이 출제가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보시면 먼저 제모함수의 첫 번째 FV라는 함수가 있죠. 그리고 밑에 PV 함수가 있습니다. 두 개 좀 묶으신 다음에 먼저 FV는 일정 금액을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월 10만 원씩 정기적으로 불입을 하고 월 10만 원씩 정기적으로 정기 적금을 드는 거예요. 아시겠죠? 정기 예금이 아니라 정기 적금을 드는 겁니다. 월 10만 원씩 예를 들어서. 그리고 일정한 이율이 예를 들어 보통 요즘 6.5% 정도 많이 되더라고요. 6.5%를 가지고 매월 복리로 이자가 계산되는 것으로 가정한 후에 투자에 대한 뭘 구하는 거다? 미래의 가치를 계산하는 거예요. 자, 이거 이해 가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FV 함수라는 것은 미래의 가치를 구하는 건데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복리입니다. 이거는 예를 들어서 월 10만 원씩 3년간 돈을 납입을 합니다. 6.5%의 이율을 납입을 해. 그러면 3년 후에 이 돈의 가치가 얼마가 될 건지 미래의 가치를 나타내는 걸 구하는 게 바로 뭐다? FV다라는 겁니다. 이해 가시겠죠? 식이 중요한데 뭐냐면 이자, 그렇지? 이자, 기간, 금액, 현재의 가치, 납입 시점.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FV라는 것은 미래 가치를 구하는 거다. PV라는 것은 미래의 가치를 쓰기 때문에 뭘 구하는 거겠습니까? 당연히 현재의 가치가 되겠죠. PV라는 것은 현재의 가치입니다. 매월이나 매년 일정 금액을 일정 기간 동안에 지불해주는 연금이라든지 보험에 대한 지급 총액에 대해서 현재의 가치를 구하는 거예요. 자, 연금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퇴직을 했는데 20년간 연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20년간에 나한테 나올 연금에 대한 현재의 가치가 얼마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거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보험을 하나 들었어요. 연금 보험을 하나 들었는데 60세 이상부터 돈이 나온다라는 예정을 하면 현재 예를 들어 여러분 나이가 40살이에요. 그러면 현재 40살일 때에 60세가 됐을 때 20년 후에 그 금액이 나오면 그 금액이 현재 나한테 얼마가 되는지 현재의 가치를 구하는 거. 그게 바로 뭐다? PV 함수가 되겠습니다. NPV 함수는 할인율 금액이 여러 가지 할인율의 금액이 쭉 나오는 건데 할인율과 앞으로에 대한 지불, 즉 음수 그리고 수입, 양수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나가는 거 음수고 들어오는 거는 양수가 되겠죠. 이걸 사용해서 투자에 대한 현재의 가치를 계산하는 게 바로 NPV입니다. 그래서 그냥 PV는 연금식에 대해서 현재의 가치지만 NPV는 투자를 하는 거예요. 투자를 했을 때 현재의 가치를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PMT, 이게 중요합니다. 자, PMT 함수는 역시 이자와 기간과 금액과 현재 가치, 미래 가치가 두 개가 포함이 된 겁니다. 납입 시점을 지정을 하는데, 자, 이게 시험에 많이 나와요. PMT 함수에서 실질적으로 이거 외우지 마시고요. 제가 시험에 어떻게 나오는지 알려드릴 테니까 그것만 외우시면 됩니다. 정기적으로 불임하고 일정 기간의 이율이 적용되는 대출에 대해서 이건 대출이에요. 대출. 매월 불입금액 계산하는 거다. 대출 생각해보세요. 매달 얼마씩 갚아야 되는데 대출액을 한 번에 받죠. 500만 원 대출하면 500만 원을 받는데 500만 원을 내가 지금 받는 건 현재의 가치예요. 그렇지만 500만 원을 한 달에 얼마씩 나눠서 끊어서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죠? 미래의 가치죠. 그런 거 구하는 게 바로 뭐다? PMT 함수다라는 겁니다. 문제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아시겠죠?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PMT 함수. 계산해볼까요? 대출 원금이 얼마래요? 3천만 원이래요. 잘 생각하세요. 금액이 얼마라는 거예요? 3천만 원이래요. 납입 시점에 대해서 미래가치, 현재가치에서 금액. 자, 금액이 얼마라고요? 3천만 원입니다. 연 이율이 얼마예요? 6.5%. 6.5%는 월 이율이 아니라 연 이율입니다. 연 이율. 그러니까 6.5%에 나누기 얼마 해야 돼요? 12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나누기 12. 그리고 3년 동안. 자, 월 단위로 납입해야 되니까 곱하기 얼마 한다? 3년에다가 12를 해야 돼요. 3 곱하기 12. 6.5 나누기 12. 아시겠죠? 왜 하는지 이해되실 거예요. 그리고 매월 언제? 말에 납입한대요. 말에. 그때 얼마가 되느냐? 같이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불임의 금액을 계산하는 함수식으로 오는 건 무엇입니까? 정답은 1번인데요. 보시면 자, 처음에 이자가 오죠. 보입니까? 이자. 자, 뭐가 왔어요? 이자 6.5%에다가 나누기 얼마? 12로 나눈다겠죠. 그리고 뭐가 와요? 기간이 옵니다. 자, 기간. 맞네요. 기간. 그쵸? 자, 3 곱하기 12. 왜 12를 곱한다고 했어요? 월이기 때문에. 그리고 3천만 원이 마이너스가 3천만 원이 되는데 선생님 왜 마이너스가 3천만 원이 됩니까? 왜냐면 대출액을 매월 얼마씩 깎아나가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깎아나가고 있기 때문에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입니다. 정답 몇 번이 되는 거예요? 1번이 정답이 돼요. 정답은 1번. 이해됐죠? 1번입니다. 그 다음에 배열 수식에 대해 좀 알아볼 텐데 어레이가 배열이죠. 배열이라는 것은 테이블 형태의 데이터의 모임을 의미하며 데이터들이 일정한 형식에 맞게 나열된 데이터의 집합을 의미한다. 그래서 배열 인수는 두 개 이상의 값에 의해서 적용하는 식을 의미하며 계산한 후에 하나의 값이나 여러 개의 값을 결과값으로 반환하고요. 이런 내용의 일반적인 내용들을 시험에 출제되는 건 이겁니다. 자, 배열 수식을 직접 입력할 때는 반드시 뭐를 중괄호를 입력을 해야 돼요.
배열 수식은 그래서 양쪽에 중괄호 든 함수명들이 쭉 끝에다만 중괄호로 닫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직접 입력할 때 중괄호를 반드시 입력을 해야 되고 직접 입력하지 않고 중괄호 입력하지 않을 때는 이게 시험지 잘 나오죠. 컨트롤 시프트 엔터 키를 동시에 눌러야지만 중괄호가 입력됩니다. 자동으로. 아시겠죠? 자, 뭐 눌러야 된다고요? 컨트롤 시프트 두 개 동시에 누르고 계시고 엔터 키를 치는 겁니다. 그래서 컨트롤 시프트 엔터 키를 동시에 눌러야지만 자동으로 중괄호가 입력된다. 그 다음에 자, 배열 입력할 때는 열을 구분하기 위해 뭐를? 콤마를 사용한다. 열 구분하기 위해서 해당하는 것마다 뭘 구분한다? 콤마를 사용하고 행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뭐를? 세미콜론을 사용합니다. 이 정도는 그냥 알아만 두세요. 자, 배열 수식을 사용하는 배열의 인수를 배열 상수라고 하고 숫자, 텍스트 또는 논리값, false, true, 오류값, 정수, 실수, 지수 표현 등의 값을 우리가 배열 상수로 사용 가능합니다. 자, 배열 상수로 사용할 수 없는 기호로는 달러라든지 괄호라든지 퍼센트 실제 이렇게 디테일하게 나오진 않을 겁니다. 역시 배열에 관련된 문제도 제가 문제를 드릴 테니까 그 문제를 갖고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배열 수식의 결과가 하나이면 해당 셀에서 배열 수식의 결과가 여러 개이면 걔에 해당하는 결과를 반환할 셀 범위를 선택한 후에 배열 수식에 입력하고 뭐를 반드시 입력한다?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입력을 해야지만 그래야지만 배열 수식에 입력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문제 볼 테니까 잘 보세요. 어떻게 나오는지. 자, 다음 중 배열 수식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몇 번입니까? 눈에 딱 보이죠? 그렇죠? 뭐죠? 컨트롤 Alt가 아니라 뭐다? 그렇죠. 컨트롤 시프트 플러스 엔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컨트롤 시프트 엔터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2번. RNCT 직책이 부정이고, 자, 직책이 부정이고, 이고니까는 뭔가, 얘도 만족해야 되고, 쟤도 만족해야 된다는 내용이 나오겠죠? 첫 번째 조건 1이네요. 그리고, 기본급이 1,000만 원. 100만 원이네. 100만 원 이상인 직원이 수를 구하는 수를 구한대. 수니까 뭐예요? 카운트 함수. 얘가 1번이고 얘가 2번이면 얘도 만족을 해야 되고 얘도 만족을 해야 된다는 내용이죠. 이해되시죠? 자, 이거의 식으로 올바른 것은 몇 번이 맞습니까? 라고 하는 문제인데 우선 이 중에 1, 2, 3, 4번 중에 이거 고를 때는 정답이 아닌 거 먼저 배제시켜 놓으세요. 1, 2, 3, 4번 중에 정답이 아니고 몇 번이에요? 몇 번이요? 그렇죠. 아닌 거는 2번, 3번은 분명히 아니에요. 왜 아니에요? 했어요.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양쪽에 중괄호가 반드시 들어간 다음에 는 함수명들이 요 끝에 반드시 중괄호 닫아줘야 되는데 여기는 뭐가 왔어요? 눈 먼저 왔잖아요. 잘못됐죠? 그죠? 2번, 3번은 무조건 틀립니다. 자, 그러면 2번, 3번은 무조건 우선 아니라고 알 수 있을 거예요. 1번 아니면 4번인데 어떻게 정답 찾아야 되냐면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이거라고 있죠. 얘도 만족을 해야 되고 얘도 만족을 해야 된다. 뭐뭐 이거 뭐뭐이다. 자, 이거 우리가 엔드 조건이라고 보통 하는데 자, 카운트 개수를 구하는 거다 맞아요. if 함수를 아래 4번을 쓰는데 위는 if 함수를 쓰지 않죠. if 함수가 반드시 들어가야지만 배열 함수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식을 계산해보면 개수를 구하는 거다. 어느 개수를 구하느냐? 첫 번째 부장인 거의 개수 곱하기 and 그리고 요 값이 100만 원 이상인 거에 대해서 if 함수를 써서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한 거에 대해서 개수를 구하라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정답 그래도 몇 번이에요? 그렇죠. 4번이 정답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가시겠죠? 정답 찾는 거 이렇게 찾아야 됩니다. 일일이 다 계산하자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답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의 함수에 대해서 오늘 1급에만 나오는 내용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잘 여러분들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역시 이어서 계속 수업 진도 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